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로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랑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양보하다, 넘겨주다, 맡기다, 그리고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사역동사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로서 뭐뭐에게 당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은 동사 뜻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좀 비켜주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양보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 비켜달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너가 비키기를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我请你让一下 너무 길죠? 우리 길 가다가 제가 당신에게 청합니다. 당신이 길 좀 비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我와 니를 다 빼시고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请让一下 한 번 더. 请让一下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请让一下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보시면은 우리는 저 칭은 바로 뭡니까? 바로 사역동사로 가르칩니다. 역시 랑 같은 경우도 사역동사라고 가르치지만 이 문장에서는 이 랑 같은 경우는 시키는 게 아니고 바로 뭡니까? 양보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请让一下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슨 일이든 그에게 양보해야 해. 역시 양보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니 수로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수로는 양보하다입니다. 그래서 랑, 그 다음에 목적어는 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 랑, 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양보해야 해. 보시면은 양보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랑 앞에다 뭘 넣습니까? 조동사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무슨 일이든 每件事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번 문장에서는 우리는 명사를 중첩해 보겠습니다. 명사를 중첩하면 어떤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매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你试试得让着他 한 번 더. 你试试得让着他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는 试试 이렇게 명사를 중첩하면 每件事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슨 일이든 그에게 양보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你试试得让着他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계산하도록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넘겨주다, 맡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今天 내가 계산하도록 해주세요. 이 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역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사역이 뭡니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계산을 하도록 시켜라. 근데 좀 이상하겠죠? 이 문장에서는 바로 뭡니까? 시키다 보다는 나에게 넘겨라. 너희들이 나에게 너희들 계산하지 말고 이번엔 나한테 넘겨라. 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你们让我结账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번역을 너희들은 내가 계산하도록 시켜.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바로 넘겨주다, 맡기다 이렇게 번역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今天让我结账 한 번 더. 今天让我结账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내가 계산하도록 랑 넘겨주세요. 요렇게도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시겠습니다. 너는 집을 남에게 넘겨줘라. 역시 넘겨주다,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너는 니 넘겨줘라. 랑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그래서 랑게 비에런 이 형태를 쓰시면 되겠죠. 보시면요, 랑게 비에런 이렇게 되니까 게 비에런은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랑에 대한
결과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 바로 전치사구 보호가 오는 형태일 때는 집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빠점은 형태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你把房子让给别人. 한 번 더. 你把房子让给别人. 좋습니다.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빠점을 안 쓰면 안 되느냐? 빠점을 안 쓰고 그러면 이 房子를 뒤로 넣어볼까요? 你让给别人房子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빠자문을 써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계속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가게 할 수 없어. 자, 바로 뭡니까? 뭐뭐 하도록 시키다 란 뜻이 될 수가 있겠죠. 나는 그 다음에 너를 이렇게 가게 할 수 없어. 너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你这么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我让你这么走. 그렇게 하면 뭡니까? 나는 너가 이렇게 가도록 让 시킨다. 그런데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뭘 쓰면 되는 겁니까? 不能을 쓰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不能让你这么走. 한 번 더. 我不能让你这么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보시면 이랑 같은 경우는 뭐뭐 하도록 시키다. 그래서 我让你 나는 너를 시킨다. 你这么走 너는 이렇게 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이 不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보시면요. 우리말로 보시면은 我让你不能这么走 이렇게 문장을 만드실 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왜 그렇죠? 바로 연동문과 겸어문에서 상황의 위치는 어딥니까? 그렇죠. 바로 첫 번째 동사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랑 앞에 不能이 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시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나보고 이것을 너에게 보내라고 했어. 역시 뭐뭐 하도록 시키다란 뜻이겠죠. 자, 보시면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他让我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이것을 너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我送给你 우리 앞에 문장에서 봤습니다. 我送给你 이렇게 되니까 송 뒤에 오는 给你 같은 건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전치사구 보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은 뭘 써야 되는 겁니까? 빠점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我把这个送给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他让我把这个送给你 한 번 더. 他让我把这个送给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랑 같은 경우는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사역동사 뜻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좀 비켜주세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请让一下 한 번 더. 请让一下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무슨 일이든 그에게 양보해야 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事事得让着他 한 번 더. 你事事得让着他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계산하도록 해주세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今天让我结账 한 번 더. 今天让我结账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집을 남에게 넘겨줘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把房子让给别人 한 번 더. 你把房子让给别人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가게 할 수 없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不能让你这么走 한 번 더. 我不能让你这么走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나보고 이것을 너에게 보내라고 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让我把这个送给你 한 번 더. 他让我把这个送给你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fan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fan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법이나 규칙에 저촉되다, 위반하다, 그리고 침범하다, 건드리다, 그리고 뭐뭐 할 가치가 없다, 저지르다, 발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규정을 2번이나 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법이나 규칙에 저촉되다, 위반하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요. 선생님, 시엔성, 당신은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니 판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규정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꾸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꾸이, 그래서 규정, 규칙을 어겼다. 이때 보시면 2번이라고 있습니다. 이 2번 같은 경우는 량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2번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동량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 동량사를 어디다 놔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시면요, 동사 뒤에 일반 명사가 왔을 때 이 동량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일반 명사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两次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先生你犯了2次规 한 번 더. 先生你犯了2次规 좋습니다. 이렇게 이 동량사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량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 중에 동량사의 목적어가 왔을 때 동량사의 위치를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fan 같은 경우는 법이나 규칙 등을 위반하다, 저촉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되냐면 바로 이 목적어가 꾸이나 혹은 쭈이 같은 이렇게 법이나 규칙 등이 나왔을 때 이 fan 같은 경우는 번역이 저촉되다, 위반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 역시 저촉되다, 위반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왜, 为什么? 그 다음에 저질렀어. 그러니까 위반했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犯了. 그 다음에 이런 범죄, 这种罪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他为什么犯了这种罪? 한 번 더. 他为什么犯了这种罪?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犯 뒤에 오는 목적어가 바로 뭡니까? 罪라는 바로 범죄. 이런 형태의 명사가 오니까는 이 fan 같은 경우는 저촉되다, 위반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시겠습니다. 너가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바로 뭡니까? 침범하다, 건드리다라는 뜻입니다. 너가 나를 침범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침범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그래서 너가 나를 침범하지 않는다. 너가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니 부판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나도 침범하지 않겠다. 워의 부판니 읽어보겠습니다. 니 부판워 워의 부판니 한 번 더. 니 부판워 워의 부판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fan 같은 경우는 침범하다, 건드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번역상에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뒤에 오는 목적어가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 fan 같은 경우는 번역법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런 작은 일로 그와 말다툼을 할 가치가 없어. 뭐뭐 할 가치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뭐뭐 할 가치가 없다.
이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면 가장 좋냐면요. 바로 가능보의 부정 형식을 쓰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판부자오 요렇게 하시면 가장 무난하겠죠. 이런 작은 일로 바로 이때 보시면은 이런 작은 일로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전치사 구 바로 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为这点小事 그 다음에 뭐뭐 할 가치가 없어 犯不着 그 다음에 그와 跟他 말다툼하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吵架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为这点小事犯不着跟他吵架 한 번 더. 为这点小事犯不着跟他吵架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판부자오라는 형태 바로 가능보의 부정 형식을 써서 이 뜻은 뭐뭐 할 가치가 없다 혹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의 문장을 주어수로 목적을 나눠보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주어는 없습니다. 주어를 넣으면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니 정도 되겠죠. 그러면 너는 이런 작은 일로 그와 말다툼할 가치가 없어. 이때 니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니 为这点小事 혹은 为这点小事你犯不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잘못을 저질렀다. 바로 잘못되거나 좋지 않은 일 등을 저지르다. 혹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다는 뜻으로 가장 강범위하게 쓰이는 번역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는 그 다음에 저질렀다. 바로 뭡니까? 犯了. 그 다음에 잘못 뭐가 있습니까? 错误. 읽어보겠습니다. 他犯了错误. 한 번 더. 他犯了错误. 좋습니다. 자, 제가 동태조사 러를 가르칠 때 동사 뒤에 러가 오고 목적어가 오면 이 목적어는 어떤 목적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목적어. 구체적인 목적어라고 하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목적어, 바로 이 명사 앞에 수량사가 있거나 혹은 한정어, 더가 들어간 형태의 문장이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추어우 같은 경우는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파너 추어우 했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다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판이라는 이 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판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저지르다. 이미 이런 잘못이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이미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목적어는 저렇게 구체적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他犯了错误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의 위장병이 또 재발했어. 역시 저지르다 발생하다인데 이번에는 발생하다라는 뜻이 있겠죠. 나의 위장병. 위장병을 뭐라 그럽니까? 위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웨이겠죠. 그 다음에 병은 뭐죠? 빙. 그래서 웨이, 빙 이러면 바로 뭡니까? 위장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발했다. 그러니까 판러. 그런데 뭐죠? 또 전에도 발생했었는데 이번에 또 발생한 겁니다. 이때 뭘 쓰면 될까요? 짤, 요. 그렇죠. 바로 이 요를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我的胃病又犯了. 한 번 더. 我的胃病又犯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요 같은 경우는 전에 발생했던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이렇게 요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판 같은 경우는 바로 뭐죠? 발생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선생님, 당신은 규정을 2번이나 어겼습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先生,你犯了2次规. 한 번 더. 先生,你犯了2次规.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为什么犯了这种罪? 한 번 더. 他为什么犯了这种罪?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가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不犯我我也不犯你. 한 번 더. 你不犯我我也不犯你.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일로 그와 말다툼을 할 가치가 없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为这点小事儿犯不着跟他吵架. 한 번 더. 为这点小事儿犯不着跟他吵架.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犯了错误. 한 번 더. 他犯了错误.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의 위장병이 또 재발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的胃病又犯了. 한 번 더. 我的胃病又犯了.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시아라는 동사입니다. 이 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이거나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다 알고 쓸 수 있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시아가 동사일 때는 의외로 뜻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시아의 뜻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려가다, 내리다, 보내다, 하다라다는 뜻을 가지고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엄마는 건물에서 내려왔니? 자, 바로 뭡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엄마는 어떻게 읽죠? 마마 이러면 되겠죠? 건물에서 내려왔니? 내려오다 下来. 그래서 마마 下来了吗?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건물이 있죠. 건물이니까 바로 뭡니까? 로우를 넣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마 下来了吗? 됩니까?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마마 下楼来了吗?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마 下楼来了吗? 한 번 더. 마마 下楼来了吗?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자, 보시면은요. 주어는 뭡니까? 마마입니다. 그 다음에 수어는요. 그렇죠. 바로 시작했죠. 엄마는 내려온다. 그 다음에 로우는 뭡니까? 목적어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이 라이는 뭡니까? 이 문장은 바로 뭐죠? 이 라이 같은 경우는 이 시야에 대한 방향 보호입니다. 방향 보호가 있고 그리고 목적어가 장소 목적어일 때는 이 장소 목적어는 라이, 방향 목적어 만약에 라이나 취일 때는 어디에 옵니까? 바로 이 라이 취 앞에 오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방향보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마 下楼来了吗?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는 것은 쉽지만 올라가는 것은 어렵다. 그렇습니다. 바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말에서 주어가 뭐죠? 언덕을 내려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주어는 은는 이 가로 번역이 되면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언덕을 내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다.
이건 뭐죠? 롱이 이렇게 이 형용사가 수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역시 뒤에 문장도 마찬가지겠죠? 올라가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바로 뭡니까?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언덕을 중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바로 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샤포 롱이 상포 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下坡容易上坡难. 한 번 더. 下坡容易上坡难.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下坡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容易는 바로 수로가 되겠죠. 역시 뒤에 문장에서도 上坡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주어가 되고 难은 바로 수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下坡容易上坡难.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가자. 그렇습니다. 바로 눈이나 비 따위가 내리다란 뜻입니다. 자, 이 문장 보시면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가자. 어떤 느낌이죠? 만약에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곧 가자. 이런 뜻이 되겠죠. 바로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要是什么什么 지우의 형태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린다. 下雨 어떤 비죠? 下大雨. 근데 내리지 않으면 不下大雨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要是不下大雨我们就走吧. 한 번 더. 要是不下大雨我们就走吧.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시야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눈이나 비 따위가 바로 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보시면요. 要是什么什么就 바로 만약에 뭐뭐 한다면 곧 뭐뭐 하다. 보시면은 이때 보시면 이 要是 같은 경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不下大雨我们就走吧. 이렇게 말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려. 바로 뭡니까? 눈이나 비가 내리다란 뜻입니다. 자, 이 문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겨울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我们这儿的冬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我们地方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세요. 뭐 我们故乡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我们这儿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我们这儿的冬天 이렇게 하면 이冬天은 바로 뭡니까?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이 많이 내려. 이건 뭡니까? 바로 우리 지역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평가, 비교, 묘사를 해주는 보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상태보호입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린다. 이것을 평가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바로 雪下得很大.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바로 주술술 문장 형태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我们这儿的冬天雪下得很大. 한 번 더. 我们这儿的冬天雪下得很大. 보시면은 주어는 뭐죠? 그렇죠. 바로 冬天. 수로는요. 雪下得很大입니다. 주술술 문장이라는 게 뭡니까? 주어 수로가 수로가 되는 문장을 우리는 주술술 문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저 수로에는 주어 수로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어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雪 수로는 下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很大는 바로 下를 보충해주는 상태보호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下 바로 很大 이래서 그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을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이것을 바로 상태보호의 평가 비교 묘사는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 중에 상태보호의 평가 비교 묘사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예,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我们这儿的冬天雪下得很大.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보냈어. 자, 이번에는 문서나 명령 따위를 보내다 하다라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나는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给朋友. 이 문장에서 보시면은 주어는 뭡니까? 나는입니다. 수러는요 보내다, 그러니까 시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청첩장, 바로 뭐라고 그러죠? 칭티에. 청첩장 같은 경우는 뭐 초청장, 청첩장 이래서 칭티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我下了请帖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누구에게요? 친구들에게. 그래서 我给朋友们下了请帖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给朋友们下了请帖. 한 번 더. 我给朋友们下了请帖.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시아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문서나 명령 따위를 보내다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넌 무슨 근거로 나한테 명령을 내리니? 자, 문서 명령 따위를 보내다 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네 내리다 샤, 그 다음 뭐죠? 명령,命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 샤命令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무슨 근거로 나한테, 이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전치사 구를 이루는 상어가 되겠죠. 그래서 무슨 근거, 뭐뭐에 근거하다.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 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러니까 凭什么. 그 다음에 나한테 对我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你凭什么对我下命令? 한 번 더. 你凭什么对我下命令? 좋습니다. 이런 형태. 너는 명령을 하다란다. 凭什么 무슨 근거로? 对我 나한테.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전치사 구는 100% 뭐가 되죠? 100% 상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你凭什么对我下命令?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엄마는 건물에서 내려왔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妈妈下楼来了吗? 한 번 더. 妈妈下楼来了吗?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는 것은 쉽지만 올라가는 것은 어려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下坡容易上坡难. 한 번 더. 下坡容易上坡难.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가자.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要是不下大雨我们就走吧. 한 번 더. 要是不下大雨我们就走吧.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们这儿的冬天雪下得很大. 한 번 더. 我们这儿的冬天雪下得很大.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보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给朋友们下了请帖. 한 번 더. 我给朋友们下了请帖.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넌 무슨 근거로 나한테 명령을 내리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凭什么对我下命令? 한 번 더. 你凭什么对我下命令?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시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表示라는 동사입니다. 이 表示 같은 경우는 말로써 뭔가를 나타내거나 혹은 몸으로 뭔가를 나타낼 때 이 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뜻들 중에서 나타내다, 표시하다, 의미하다, 가리키다, 그리고 명사로 쓰였을 때 뭐 언동, 표정, 동작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친구들은 모두 나에게 축하를 표시했어. 바로 뭡니까? 축하를 나타냈다.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입으로 축하해. 이런 식으로 입으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나타내다, 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보시면 언어, 바로 말이라는 그 행위로 어떤 사상이나 감정, 태도 등을 나타낼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朋友们. 그렇죠. 그 다음에 축하를 표시했다. 축하가 뭐죠? 祝贺. 그렇습니다. 그래서 表示祝贺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친구들은 나타냈습니다. 누구한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한테 그 축하를 나타냈겠죠. 그래서 어떤 전치사를 쓰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向이라는 전치사를 쓰시면 됩니다. 이 向 같은 경우는 바로 주어가 동작을 하는 대상을 나타낼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向我表示祝贺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朋友们都向我表示祝贺. 한 번 더. 朋友们都向我表示祝贺.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表示 같은 경우는 언어 동작, 바로 언어 행위로서 어떤 것을 나타낼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시했어. 자, 바로 나타내다, 표시하다라는 뜻이죠. 자, 나는 감사를 표시했다. 나는 表示感谢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我表示感谢. 자, 누구에게 내가 나타내는 동작을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녀에게 했습니다. 전치사는요. 그렇죠. 우리 방금 배웠습니다. 向他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我向他表示感谢. 한 번 더. 我向他表示感谢.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表示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언어로서, 말로서 어떤 것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동의를 가리킨다. 자, 바로 뭡니까?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는 것은 바로 뭐다? 동의를 가리킨다. 바로 뭡니까? 이번에는 의미하다, 가리키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사물이나 어떤 행위, 바로 그 동작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거나 사물에 의해 어떤 의미를 나타낼 때 이 表示라는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두 문장 같은 경우는 입으로서, 바로 말로서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였고,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동작이나 사물로서 뭔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바로 뭡니까? 동의를 의미한다. 동의를 가리킨다. 고개를 끄덕이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点头. 그렇죠. 바로 点头表示 뭡니까? 同意. 읽어보겠습니다. 点头表示同意. 한 번 더. 点头表示同意.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개를 이렇게 젓는 거 뭘 나타내죠? 이렇게 하는 거. 자, 바로 뭡니까? 고개를 젓는 것은 동의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역시 의미하다, 가리키다는 겁니다. 바로 이 동작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동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고개를 젓는 것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摇头. 그렇습니다. 摇头表示不同意. 읽어보겠습니다. 摇头表示不同意. 한 번 더. 摇头表示不同意.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表示 같은 경우는 의미하다, 가리키다. 바로 뭡니까? 어떤 사물이나 동작 자체가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나타낼 때 이 表示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가 너에게 장미꽃을 보낸 것은 너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야. 문장 굉장히 깁니다. 바로 뭡니까? 그가 너에게 장미꽃을 보낸 그 행동, 그 행위는 바로 뭡니까? 너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역시 의미하다, 가리키다. 바로 뭡니까? 사물이나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가 너에게 장미꽃을 보낸 것은, 이것은 바로 뭡니까? 주어입니다. 그럼 수로는 뭐죠? 쭉 보시면 의미하는 것,
이다 바로 이다 시가 바로 수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럼 하나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가 너에게 장미꽃을 보낸 것. 자, 그가 너에게 장미꽃을 보내다. 바로 뭡니까? 他送你玫瑰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바로 송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이중 목적어 동사로서 뭐뭐에게 뭐뭇을 보내다. 바로 이 문장 자체가 바로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是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에 대한 사랑 对你的爱를 나타낸다. 그래서 表示对你的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他送你玫瑰花是表示对你的爱。한 번 더. 他送你玫瑰花是表示对你的爱。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他送你玫瑰花라는 그 동작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너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바로 그 동작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을 때 이렇게 表示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너가 말한 후에 그는 어떤 표정을 지었니? 너가 말한 후에 그는 어떤 표정을 지었니? 자,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이 表示가 바로 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명사로 쓰일 때는 뭐 언동, 표정, 뭐 혹은 뭐 동작 아무거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명사로서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어떤 동작, 표정 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너가 우리말 보시면요. 너가 말한 후에 이것은 바로 뭡니까? 시간상어가 되는 겁니다. 주어는 그는 그 다음에 어떤 표정을 지었니? 어떤 표정이 있었니? 그래서 他有什么表示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你说了以后他有什么表示 한 번 더. 你说了以后他有什么表示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가 말한 이후 바로 이건 시간상어가 되는 겁니다. 他有什么表示 바로 이때 이 表示는 저는 여기서 이렇게 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동작을 했니? 어떻게 말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은 어떤 말을 했니? 전혀 문제 없겠죠?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你说了以后他有什么表示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한 것은 우정의 표현이야. 자, 역시 언동 표정 바로 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문장 보시면요. 그녀가 이렇게 한 것 이것은 바로 뭡니까?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수로는 뭐죠? 이양 바로 이다. 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정의 표현 바로 표현 언동 표정 바로 이것은 表示가 되겠죠. 우정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友好 그래서 友好的表示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这样做是友好的表示 한 번 더. 他这样做是友好的表示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요. 他这样做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녀가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주어가 되니까 그녀가 이렇게 한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주어니까는 은 이가를 붙여서 그녀가 이렇게 한 것은 뭡니까? 友好的表示 그렇습니다. 바로 우정의 표현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친구들은 모두 나에게 축하를 표시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朋友们都向我表示祝贺 한 번 더. 朋友们都向我表示祝贺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向她表示感谢 한 번 더. 我向她表示感谢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동의를 가리킨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点头表示同意 한 번 더. 点头表示同意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고개를 젓는 것은 동의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摇头表示不同意. 한 번 더. 摇头表示不同意.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가 너에게 장미꽃을 보낸 것은 너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送你玫瑰花是表示对你的爱. 한 번 더. 他送你玫瑰花是表示对你的爱.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가 말한 후에 그는 어떤 표정을 지었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说了以后他有什么表示? 한 번 더. 你说了以后他有什么表示?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한 것은 우정의 표현이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这样做是友好的表示. 한 번 더. 他这样做是友好的表示.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表示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동사 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부, 2부로 나누어서 이 마이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 마이 뒤에 복합 방향보 下来 혹은 回来가 붙는 형태 혹은 买得起, 买不起라는 이 가능보가 붙는 형태 그리고 결과보 买到 이런 형태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좋으면 사. 자, 이번에는 이 마이 뒤에 下来라는 복합 방향보를 붙입니다.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냅니다. 만약 좋으면 사라. 자, 만약에 뭐뭐 하면 뭐뭐 해라. 바로 뭡니까? 如果什么什么 지우 형태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좋으면 如果好的话 사라 就买下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如果好的话就买下来. 한 번 더. 如果好的话就买下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如果什么什么 지우 형태입니다. 그리고 买下来는 살지 안 살지는 바로 뭡니까? 좋으면은 사.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50원을 쓰면 그것을 살 수 있어. 자, 역시 买下来의 형태입니다. 자, 如果什么什么就 이거 형태도 보시면요. 50원, 만약에 50원을 쓰면 그것을 살 수 있어. 바로 뭡니까? 如果什么什么就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문장을 만드실 때는 이 如果는 생략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 나오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만약에 50원을 쓴다면 우리는 그것을 살 수가 있어. 그 느낌이 올 수가 있겠죠. 자, 50원을 쓰다가 뭡니까? 화,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50块钱. 그 다음에 就 맞죠? 그것을 살 수 있어. 把它买下来. 읽어보십니다. 花50块钱就可以把它买下来. 한 번 더. 花50块钱就可以把它买下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제일 앞에다가 如果를 넣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如果 같은 경우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는 그 문장의 전체 흐름을 보시면서 아, 이것은 어떤 조건이구나. 그렇게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상가에서 의자 3개를 사왔어. 자, 바로 뭡니까? 마이 뒤에 복합 방향보 回来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回来가 붙였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들여놓다, 사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가에서 의자 3개를 사왔다. 간단한 문장이죠. 나는 뭐 했습니까? 사왔어요. 뭘 사왔습니까? 의자 3개를 사왔습니다. 어디에서 사왔죠? 그렇습니다. 바로 종상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십니다.
我从商场买回来了3把椅子. 한 번 더. 我从商场买回来了3把椅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买回来는 사서 들여놓다, 사들이다, 요런 식의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번역은 제가 저렇게 해놨지만 꼭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요. 예, 근데 아주 조금씩 나눈다면 그렇게 나눌 수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계속 하겠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도 나는 살 수 있어. 자, 이번에는 买得起, 买不起 이런 형태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뭐 가끔씩 우리 농담 삼아도 많이 합니다. 와, 이 어떤 물건을 사는데 오 买不起 이건 뭡니까? 뭐 살 수 있다 없어 보다는 일종의 난 못 사, 돈이 없어 못 사 이런 느낌인데 일종의 농담 삼아 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요, 가격이 좀 비싸도 나는 살 수가 있어. 바로 뭡니까? 가격은 비싸요. 그러나 나는 살 수가 있다. 자, 가격이 좀 비싸다. 价钱贵一点但我买得起. 읽어보겠습니다. 价钱贵一点但我买得起. 한 번 더. 价钱贵一点但我买得起.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买得起는 바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비싼 시계를 살 수 없어. 역시 买得起, 买不起입니다. 이번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买不起 쓰시면 되겠죠? 자, 나는 买不起 어떤 시계죠? 那么贵的手表. 가겠습니다. 我买不起那么贵的手表. 한 번 더. 我买不起那么贵的手表.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买不起는 바로 뭡니까? 돈이 있어서 바로 그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거나 살 수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나는 아직 그 책을 사지 못했어. 자, 이번에는 买到의 형태입니다. 자, 이 买到 같은 경우는요, 목표 달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 목표 달성이 어떤 겁니까? 나는 아직 책을 사지 못했어요. 책을 왜 못 샀습니까? 책이 없어서 혹은 안 팔아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느낌은 买到 이랬을 때 바로 어떤 느낌일까요? 바로 그 책이 있어서 내가 买到 했다. 바로 이건 능력보다는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내가 살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그 책을 사지 못했어. 어떻게 말하죠? 还没买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我还没买到那本书. 한 번 더. 我还没买到那本书. 좋습니다. 보시면은요, 나는 买라는 동작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买到 도달하지 못했어요. 바로 뭡니까? 결과보가 있는 문장의 부정은 바로 뭡니까? 메이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메이는 누굴 수식하는 겁니까? 마입니까? 아니겠죠. 바로 이 마이 뒤에 있는 결과보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사는 동작을 했지만 没到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왜 도달하지 못했을까? 나는 그 책을 사려고 돌아다녔어요. 그렇지만 그 책을 못 샀습니다. 왜? 없으니까, 혹은 안 파니까. 안 파는 건 바로 없다는 거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형은 새 신발을 사자마자 헌 신발을 버렸어. 자, 역시 买到의 형태입니다. 자, 형은 새 신발을 사자마자 뭐뭐 했다. 바로 뭐였습니까? 이 什么什么 찌우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 뭐죠? 새 신발을 사자마자 买到新鞋. 읽어보십니다. 哥哥一买到新鞋就把旧鞋扔掉了. 한 번 더. 哥哥一买到新鞋就把旧鞋扔掉了. 좋습니다. 바로 뭡니까? 형은 새 신발을 사자마자 그 다음 막바로 뭐라 했습니까? 旧鞋를 扔掉了. 바로 던져버렸다. 바로 버렸다가 되겠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哥哥一买到新鞋就把旧鞋扔掉了.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 말을 가지고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만약 좋으면 사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如果好的话就买下来. 한 번 더. 如果好的话就买下来.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50원을 쓰면 그것을 살 수 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花50块钱就可以把它买下来. 한 번 더. 花50块钱就可以把它买下来.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상가에서 의자 3개를 사왔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从商场买回来了3把椅子. 한 번 더. 我从商场买回来了3把椅子.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价钱贵一点但我买得起. 한 번 더. 价钱贵一点但我买得起.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비싼 시계를 살 수 없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买不起那么贵的手表. 한 번 더. 我买不起那么贵的手表.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그 책을 사지 못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还没买到那本书. 한 번 더. 我还没买到那本书.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형은 새 신발을 사자마자 헌 신발을 버렸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哥哥一买到新鞋就把旧鞋扔掉了. 한 번 더. 哥哥一买到新鞋就把旧鞋扔掉了.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마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마치겠습니다. 再见.